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드는데, 이 발전소의 종류를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원자력, 그리고 수력, 그리고 화력, 대표적으로 크게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풍력, 그리고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또 분류를 하자면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의 차이,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의 차이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아낄 수 있는가, 없는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수력과 화력에서는 지금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거는 지금 아낀다고 해서 미래에 지금 부는 바람을 저장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내리쬐는 태양광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원자력 반응을 하고 있는 거를 멈출 수는 없어요. 계속 에너지 반응이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수력과 화력은 인간의 통제라는 키워드에서도 통제가 되냐, 통제가 안 되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남는 전기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전기는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배터리나 이런 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저장을 할 수가 없는데, 남는 전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남는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쓰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예를 들면 수력의 댐이 있잖아요. 댐이 있어서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면은 여기서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수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남는 전기로 다시 터빈을 돌려서 아래에 있는 물을 터빈을 돌려서 그냥 끌어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전기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으로 물을 옮기는데, 여기서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큰 방법이라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 또 쓰는 방법, 이거는 저장이라기보다도 이것도 쓰는 건데, 보일러 있잖아요. 전기로 보일러에 물을 미리 데펴 놓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게 심야 전기예요. 심야 시간에 보통 전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전기를, 이 보일러 통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이 큰 통에 가득 찬 물을 남는 전기로 그냥 데워 놓는 거고요. 이 데펴진 물은 최대한 식지 않게 보온재로 감싼 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워진 물을 이 보온재로 열 손실이 안 나게끔 막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보온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 손실이 계속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 손실이 나는 만큼, 이 보온재의 성능이 안 좋은 만큼 열 손실이 나는 만큼 이거는 손실이 있는 거예요. 심야 전기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기가 많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심야 전기는 실제로 가격도 저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보일러가 이만큼 물을 데펴서 집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집으로 실시간으로 데펴서 하는데, 심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데펴진 물을 필요할 때 집에서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은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심야 전기 때문에. 그치만 이게 보온재가 진짜 완벽해서 열 손실이 안 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심야 전기를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전기를 많이 낭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그래도 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다른 에너지 형태로, 다른 에너지, 예를 들면 낙차를 이용한 동력, 수력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댐에서. 그리고 뜨거운 물, 심야전기 보일러로 이렇게 전기를 아예 써버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ESS라고 배터리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배터리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고요. 고가의 자원이고, 그리고 수명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우리가 쓰는 전기를 저장하는 거는 효율도 굉장히 나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어서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동력으로 다시 땀에 물을 거꾸로 채워 넣는다든가, 아니면 쓰지도 않은 물을 뜨겁게 계속 달구는 거예요. 전기가 남아 도니까 어쨌든 그거 그냥 버리면 아까운데, 배터리를 쓰기에는 수명도 낮고, 그리고 만드는 것 자체도 고가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방법은, 배터리 방법. 그래서 지금 현재 주목하는 게 수소라는 물질인데, 전기를 수소에 저장하는 방식이 요즘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을 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의 주제로 삼은 거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전기가 있으면은 이 전기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수소라는 단계를 거치고 또 여기서 또 다시 전기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 손실을 낸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다. 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냐면은 앞서 설명해 드린 이유로 전기는 전기 자체로 어디다 보관을 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수소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해 드린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는 모두들 이해하셨을 거고요. 앞에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 한 가지. ESS나 배터리에 왜 저장을 안 하고
여기다 저장하면 전기를 전기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랑 원리가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리튬 이온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전자를 이용하는 건데, 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리튬 이온과 수소 이온에 대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리튬과 수소, 리튬 배터리죠. 일반적인 배터리,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터리고, 수소, 이건 기체, 그냥 기체로 여기서 그냥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전기가 생산이 된대 라고만 알고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랑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이랑 원리가 사실 같아요. 다른 거는 리튬 원자냐 수소 원자냐 이 차이예요. 둘 다 똑같은 화학 반응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배터리냐 수소냐 이거를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절대 싸울 필요가 없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수소 기체, 여기서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올바른 곳에 쓰면 된다 라고 이해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시 리튬과 수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점을 알아야지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배터리는 얼추 형태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라는 형태. 근데 수소는 배터리가 없고 발전기가 또 따로 있어야지, 수소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야지 전기를 얻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복잡하고 뭔가 사기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배터리는 그냥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으면 되는데, 수소는 뭔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뭔가 복잡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선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소 기체를 일단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전기와 불인데, 일단은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 배터리는 산소가 필요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라는 게, 전기가 생기는 건 똑같은데, 여기도 전기가 생기고 전기가 생기는 건 똑같은데 물이 생기네. 근데 이것도 추상적으로 그려보면 원리가 전부 다 똑같아요. 배터리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배터리에 있어요. 이건 배터리예요. 예를 들면 리튬 이온이 충전이 된 상태라면은 이렇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존재를 해요. 전자를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리튬 이온이 플러스 극에 있는 금속들이 있어요. 금속들에 달라붙으면서 방전이 일어나서 배터리 밖으로 전기를 꺼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리튬은 이쪽에 붙습니다. 리튬 원자는 이쪽에 붙고요. 반대로 이 배터리의 전기를 다시 저장을 해요. 거꾸로 역으로 충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전이고요. 밖으로 내보내는 걸 방전. 그리고 충전은 다시 리튬 이온이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극에 붙게끔 합니다. 내 수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고요. 플러스 극은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수소 이온은. 그리고 물을 만들어내고요. 이게 어떤 금속에 리튬 이온이 붙는 거랑 똑같아요. 물이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려보면 다 똑같습니다. 일단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를 내보낸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닫힌 개로 그려볼게요. 닫힌 팩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다시 충전을 한다. 물을 산소로 다시 분해를 하고 수소 이온으로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 붙여놓겠죠. 대신 수소는 좀 보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가스통 형태니까 굉장히 보관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편하다. 이 개념이 굉장히 편하다. 똑같이 배터리를 그려놓고서 수소를 이해하자. 그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수소에서 발생하는 물과 산소, 필요한 그 반응에서 필요한 산소 원자와 그리고 부산물인 물, 이거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배터리와 수소 전지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는가? 일단 수소가 이 배터리 팩 안에서 물을 수소로 다시 생성해내서 다시 거꾸로 가스통에 다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수소는 가스통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배터리 팩에서 충전을 할 수가 없다. 일단 수소의 특성 때문에 충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점은 물과 산소는 지구에서 굉장히 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팩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둬둘 수도 없고. 왜냐하면 수소를 힘들게 가스통에 채우는 그런 장치를 배터리 팩 안에서 구현하기가 어렵고, 부산물 자체가 자연 친화적이죠. 그냥 밖으로 버리면 되고, 다시 충전할 때는 충전해서 수소를 다시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배터리랑 똑같아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하는 게 전기를 저장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물은 바다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소 기체와 배터리 팩 안에 있을 리튬 이온처럼 배터리 팩 안에 있을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발전 장치만 있다면 어쨌든 수소 기체만 가지고도 전기를 계속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터리 팩 안에 가둘 필요가 없다. 가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지구. 우리의 세상이 배터리 팩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배터리를 이해했듯이 수소도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이해가 굉장히 편해진다. 지구를 거대한 배터리 팩으로 보는 거예요. 물 어디에나 있으니까 수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있으면 수소가 만들어지고, 리튬 금속 화합물처럼 리튬 금속 화합물에 전기를 가해서 리튬을 떼어내잖아요. 음극으로. 마찬가지로 물에 전기를 가해서 수소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낸 수소가 산소랑 결합했을 때 산소랑 수소의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물인데, 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디서나 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배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수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배터리에 리튬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 화합물에서 리튬을 뺐다 넣었다 하는 거고, 수소도 배터리예요. 배터리라고 치면은 이 닫힌 개에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H 화합물, 물에서 수소를 뺐다 다시 물로 변했다,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리튬 이온이냐 수소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는 그냥 다른 에너지 형태일 뿐이고, 무손실로 어쨌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수소가 단점이 근데 배터리에 비해서 많은데, 특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수소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수소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냥 가스 채우면 되니까 가스 채우는 속도, 충전 속도 때문에 수소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 시에도 육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해양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풍력을 쓴다, 근처에서 풍력을 쓴다, 전깃줄 연결해서 그냥 육지로 끌어다 쓰면 됩니다. 근데 먼 바다라고 하면은 이 전깃줄을 연결하는 그 비용이 어마무시할 거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고, 이게 또 ESS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도 굉장하고, ESS 장치에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가스통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수명이 짧을 것 같지 않고 반영구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수명도 길고요. 그냥 여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배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수소 자체가 보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체라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수소를 쓰는 게.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극복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써야만 되는 환경들이 지금 있어요. 넓은 바다만큼의 잠재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다 전깃줄로 있고, 그리고 ESS 장치에 저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ESS 장치는 수명도 짧고, 그리고 이 물질 자체가 환경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폐건전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장점이 굉장히 큰, 그냥 다른 에너지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는 지식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지식인 것 같고, 그러면은 ESS 장치의 장점, 너무 단점만 얘기했는데 장점.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아닌 화성이라고 아니면 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수소는 지구 전체가 배터리 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근데 달과 화성에는 산소가 없죠. 쓸 수가 없어요, 수소를. 무조건 ESS 장치. 왜냐면은 기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금속만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꽂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에서 리튬이온이 충전과 방전 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ESS 장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화성이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큰 그림을 보고 ESS를 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